국군의 날이 휴일이다 보니까 연휴 때 할 수 없어서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을 한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은 어제 하는 줄도 몰랐고요. 장소도 평소 하던 데가 아니고 평택의 이함대 사령부에서 했고 아마 이 장병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요. 어제 무슨 슬램 ER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페이트리엇2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 지대공 미사일, 현무3 순항 미사일 등을 세워놓고 프레이드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 좀 웃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이 정권은 마치 강한 안보를 지향하고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뭡니까? 자주 국방을 해야 안보가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미동맹 깨자라는 말을 대통령 측근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고 대통령부터 나서서 전쟁 반대, 평화, 대화, 화해를 이야기를 하고 북한의 회담을 제안을 합니다. 자, 무기가 싸움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제가 거듭 이야기한 것이 이 중동 전쟁에서 무기하고 병력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아랍군이 이스라엘에 여러 차례 다 깨어졌고 또 프랑스가 1940년에 독일에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고도 깨져버렸습니다.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도자의 정신력과 그 지도자의 정신력을 받드는 밑에 있는 외교 안보 라인 그리고 그 밑에 장성들의 의식 상태가 결국 장병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무기들을 내세운다고 이것이 북한과의 전쟁에서 과연 쏘라고 할 사람들 같습니까? 쏘지 말고 그냥 화해하고 대화로 다 해결하자고 할 사람 같습니까? 이 자들이 핵 잠수함을 들려오고 미국의 무슨 전략작전을 상시 배치하도록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제 국군의 날에 확실하게 한국군에 대해서 염장을 찔러버렸습니다. 뭔가 하면요. 자, 대통령이 군 수뇌부에게 북수뇌부 때릴 무기 앞에 서서 이런 앞에 이야기한 이런 미사일들 앞에 서서 이기는 군대가 돼야 된다 하면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거기에서 정작 했던 말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은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정부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거다. 지금 국민이 전작권을 안 가져서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북한이 그나마 미군이라도 있으니까 함부로 못 치지요. 미국 빠지고 가만히 우리하고 북한만 남아 보십시오. 중국이 뒤에서 한국 겁주고 북한이 여차하면 마음대로 패 제낄 겁니다. 한국의 경제가 유지될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이 북한이 서울을 향해서 장사포 한 발이라도 쏘고 나면 그게 가치가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강남에 사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도곡동 타워 팰리스 앞에 대치동에 고급 주상복합 앞에 반포 아파트 자이 앞에 북한의 미사일이 한 방이라도 떨어지거나 장사포가 떨어지면 그 가치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요즘 그런 동네에는 이 전시에 대피훈련까지도 한다면서요. 그래, 그렇게 대피훈련 하시는 분이 대피훈련 하기에 앞서서 집값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들, 펀드 같은 거 많이 가지고 계시죠? 자, 전쟁이 났다 하면 이 펀드나 주식이나 채권이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예금하고 있는 예금이 전쟁이 포가 하나라도 떨어졌다 하면 은행이 문을 열 것 같습니까? 안 열 것 같습니까? 뱅크런 때문에 너도 나도 예금 일출할까봐 은행이 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족과 통화하는 모바일 폰이 북한의 미사일이 몇 방 떨어지면
통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돈은 전부 비트, 즉 디지털 수치로 찍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은행에 맡겨놨다고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서 은행 문 닫아버리면 그 돈을 쓸 수 있다고 봅니까? 설사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났는데 돈이 나라 망하면 그건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지폐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폐 들고 어디 가면 금으로 바꿔줍니까? 차라리 여러분이 입에 넣어가 계시는 금이빨이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자, 전시작전권 그렇게 만만하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작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거다. 투구하면 군은 도둑놈 집단처럼 방산 비리를 언급하면서 전시작전권 이양하면 군이 체질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보세요. 맨날 수사만 늘어놓는데요. 저는 문 대통령에게 전작권을 환수하면 군이 어떻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북한을 이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기 바랍니다. 무슨 3단계 계획요, 뭐 KAMD부터 시작 킬체인의 참수작전요? 대량 응징 보복요? 웃기는 소리 마라 하십시오. 대량 응징 보복을 하기 위해서 태워보낼 수송기, 참수부대 만들면 뭐합니까?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치누크 헬기 뭡니까? CH 무슨 뭐 50D인가? 그거 미국 거 14대인가 예? 중고 샀다가 그걸 갖고 방산 비리니 원래요 진짜 허풍이 더 시끄러운 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환이라는 용어 대신에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에 전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되찾아온다라고 해서 환수라고 옮기는 게 아니라 찾아온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국방부는 2020년대 중반의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초반으로 3, 4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하고 관계가 악화됐을 때 뭐라 했습니까? 전시작전권을 자기 임기 중에 하는 게 아니라 2000년대 중반까지 한다면서 설거머니 미루는 척 하더만은 이제 또 전시작전권을 2000년대 초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2017에 시작했으니까 5를 더하면 2022년 4월달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까지 찾아오겠다라는 생각을 자기 임기 중에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지금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뭔가 정권 내부에서 북한과의 관련해서 자기들끼리 지금 합의를 한 것 같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국방부가 세워놓은 전작권 환수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가 기반 체계를 강화해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2년 동안에 현행 연합사 체계에서 한국군 주도로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가 운영 능력을 확충을 위해서 한국군 주도의 미래 지휘구조, 즉 미래사령부를 만들고 이 미래사령부가 지금의 한미연합사 체제를 역전시켜 한국군 사령관이 되고 미군이 부사령관이 되기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미정이라고 해놨지만은 한 만들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걸 수치를 명시하면 미국이 시끄러울까봐 그러겠죠. 그런데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 사령관인 빈센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한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최종 검증으로 전환한다. 즉 2020년대 초반까지 이 모든 것을 끝내서 임무 수행 능력을 테스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킬체인 그리고 KAMD 대량 응징 보복 그건 그 안에 참수 작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단계 시스템을 다 갖추는 날 한국이 넘겨봤는데 그것을 2020년대 초반 즉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노무현 정권 시절에 2012년 4월에 전자권을 환수받겠다고 합의를 해놓고는 그 이후에 두 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2015년으로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간을 얽매이지 않고 조건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위를 할 수 있을 때 한다라고 미뤄서 그냥 상투적으로 2020년대 중반쯤 가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냐고 하고 그 가능한 부분이 실현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1단계 킬체인, 킬체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려고 하는 원점을 먼저 다 제거한다. 2단계는 날라오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이런 거를 요격을 하는 한국형 미사일 체계를 갖춘다. 이것은 미국 중심의 미일 중심의 MD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김대중 정권 때부터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말한 걸 거기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KAMD이고 킬체인이고 거기 날아가는 제대로 된 미사일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전쟁 나와보십시오.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얼마나 될지요. 앞으로 계속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미사일 좀 쏴보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제대로 날아가는 게 얼마나 있는지요. 지난번에 20억짜리 하나가 핑 하더만은 바다로 쏘자마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3단계로는 대량 응징 보복으로 북한의 수뇌부를 타격한다는 건데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한 거 보면 도상 오퍼레이션, 즉 이 군 작전 지휘실에서 어떻게 승리할 건가 하는 거를 갖다가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긴 막대기로 2차 대전 때 보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탱크나 이걸 움직여서 도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기겠다. 상대는 없고 우리끼리 작전을 해서 그림 그려가지고 이기겠다 하는 그런 전쟁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은요, 상대에 따라 달라지죠. 아무리 한국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 계획을 잘 세워놔도 미국하고 한국이 전쟁을 한다면 한낮을 버티겠습니까? 한국이 소련하고 한다면 한낮을 버티겠어요? 중국하고 하면 한낮을 버티겠어요? 나 일본하고 해도요, 이길 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한국은 북한한테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군수뇌부들도 인정을 하는데 갑자기 한국군 전력이 좋아졌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싸우려고 하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대통령부터 전쟁 반대 평화를 이야기하고 군 수뇌부가 전부 그 꼬라지에 직업 군인처럼 돼서 아주 직업인이 됐는데 어떻게 장병들을 보고 전쟁이 나면 싸우자고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6.25 때요. 어떻게 학도병들이 나서서 포항을 지키고 어떻게 자원을 갖다가 입대를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나라 지키겠다고 나서고 또 국군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형편없이 깨져 갖고도 낙동강 방어전선에서 싸우고 또 북한까지 치고 올라가고 했는가. 그 애국심을요. 나라 만들어진 지 5년밖에 안 됐고 나라가 국민들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나라라는 민주주의 개념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북에 맞서서 싸우겠다고 한 부분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이륙된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이 날라오고 전쟁이 발생했다고 공습경보 울리고 긴급 방송이 나왔을 때 한국에서 자 싸우자고 하는 자세가 장병들부터 있겠습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 자기 자식 보고 너 입대해서 싸워서 나라를 위해 장렬하게 산화해라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싸울 정신이 안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위비는 전부 도둑질해 먹는 비용이고 네? 그러고는 그 타우루스 미사일 최근에 도입한 거 빼놓고는 다 고물들 앞에 세워놓고 퍼레이드 했습니다. 그 중에 최신 거는 타우루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는 북한한테 이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북한은 10,000km를 넘어가는 ICBM을 쏘고 IRBM을 쏘고 짧은 거 긴 거 종류만 해도 10가지가 넘는 미사일 SLBM까지 지금 쏘는데 핵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웃기게 합니다. 북한이요. 지금 미국이 공격을 못하는 이유는 서울만 안 당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요. 문제는 뭔가 하면 휴전선 일대에 전부 지하에다가 장사포, 방사포들을 해놨기 때문에 미국이 폭격을 해도요. 그 중에 절반도 못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포들이 전부 일제히 미국한테 얻어맞고는 미국을 향해 싸우는 게 아니라 한국을 향해서 쏘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예? 특수작전 부대들은 수천 명이 수도권으로 날라 들어오면 땅굴러 놓고 말입니다. 예? 공기 부양정으로 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글라이더 같은 비행기 타고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오면요. 서울 시내에 북한군 한 2, 3천 명만 불려보세요. 감당이 될 거. 그걸 잡으려면 20만 명이 있어도 안 될 겁니다. 그냥 내부에서 전선이 다 무너져 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할 거예요. 위로 싸워야 되고 등 뒤로 싸워야 될 상황이 벌어질 거고 한국의 가스기지 원전부터 석유 저장고가 다 전부 폭발될 겁니다. 김포 인천공항은 시작하자마자 중단이 될 거고요. 도망도 못 가요. 재래식 전력으로 붙어도요. 미국 빠지면 제가 볼 때 한국이 3일을 못 견딜 거라고 봅니다. 북한 무기들이 다 날 갖고 어쩌고요? 그들의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요. 한국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이런데 ICBM하고 핵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이런 걸 대고 무슨 무력 시위를 근데 실제로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미군하고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뭔 전자권을 조기환수하면 한국군이 더 강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자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이 그러자고 해도 우리는 안 되겠다. 좀 이따 하자고 해야 될 건데. 한국이 요구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최근에 이 브룩스 사령관의 미래사 논의 중단 요구에서 보듯이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구조는 수용 안 합니다. 따라서 미국 측이 전자권을 넘겨주더라도요. 그냥 연락기구나 두고 연락병이나 두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지 한국의 미래사에 미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너건 너가 알아서 하고 이럴 겁니다. 지금 이번에 한번 보세요. 비완비의 원산 풍계 앞바다 작전에서 미국은 알아서 하고 한국은 뭘 했습니까? 너무 예민해서 따로 한다고. 가입 안 한다고. 같이 못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당에서 신중론이 있고 어떻다 하는데요. 자, 이번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미의 확장 억제력 문서화 요구하자니까 확장 억제라는 것은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해구산 미사일 방어 MD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핵 억제력을 보장해 주는 것을 문서로 보장받자. 이것이 한미 방위 공약의 사실은 핵심적인 의제죠. 그렇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과연 지켜질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으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해본 모양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낮은 차원의 미국의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도 했어요. 미국이 이걸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미국이 거절하면 한미 균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거절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입장을 바꾸고 미국을 설득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최악의 상황에서 지켜주겠다는 즉 그런 게 둠스데이 아닙니까? 최악의 암울한 상황에서 미국이 지켜주겠다는 걸 문서로 보장받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미국이 거절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미국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 그걸 또 요구할 생각도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한 겁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의 안보의 실체인데요.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아요. 넘겨받는 즉시 미군은 떠나고 여기서 미군이 빠져야요. 미국 사람도 빠져야 솔직히 북한에 대한 작전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자, 미군도 없고 미국 사람도 다 빠지고 나면 한국이 맞든 말든 우리는 북한만 조지면 된다고 미국은 생각하는 거죠. 자, 최근에요. 이 주한 미 대사가 한 교포 출신의 사람으로 내정되었다고 발표됐다가 지금 미국으로서는 이 상황에서 감당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또 대사가 원점으로 논의가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핵 위기의 와중에서
1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는데 9월 말까지 미국 대사가 정해지지도 않고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환이라는 용어 대신에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에 전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되찾아온다라고 해서 환수라고 옮기는 게 아니라 찾아온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국방부는 2020년대 중반의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초반으로 3, 4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하고 관계가 악화됐을 때 뭐라 했습니까? 전시작전권을 자기 임기 중에 하는 게 아니라 2000년대 중반까지 한다면서 설거머니 미루는 척 하더만은 이제 또 전시작전권을 2000년대 초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2017에 시작했으니까 5를 더하면 2022년 4월 달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까지 찾아오겠다라는 생각을 자기 임기 중에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지금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뭔가 정권 내부에서 북한과의 관련해서 자기들끼리 지금 합의를 한 것 같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국방부가 세워놓은 전작권 환수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가 기반 체계를 강화해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2년 동안에 현행 연합사 체계에서 한국군 주도로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가 운영 능력을 확충을 위해서 한국군 주도의 미래 지휘 구조, 즉 미래사령부를 만들고 이 미래사령부가 지금의 한미연합사 체제를 역전시켜 한국군 사령관이 되고 미군이 부사령관이 되기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미정이라고 해놨지만은 한 만들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걸 수치를 명시하면 미국이 시끄러울까봐 그러겠죠. 그런데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 사령관인 빈센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한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최종 검증으로 전환한다. 즉 2020년대 초반까지 이 모든 것을 끝내서 임무 수행 능력을 테스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킬체인 그리고 KAMD 대량 응징 보복 그건 그 안에 참수 작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단계 시스템을 다 갖추는 날 한국이 넘겨봤는데 그것을 2020년대 초반 즉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노무현 정권 시절에 2012년 4월에 전작권을 환수받겠다고 합의를 해놓고는 그 이후에 두 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2015년으로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간을 얽매이지 않고 조건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위를 할 수 있을 때 한다라고 미뤄서 그냥 상투적으로 2020년대 중반쯤 가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냐고 하고 그 가능한 부분이 실현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1단계 킬체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려고 하는 원점을 먼저 다 제거한다. 2단계는 날라오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이런 거를 요격을 하는 한국형 미사일 체계를 갖춘다. 이것은 미국 중심의 미일 중심의 MD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김대중 정권 때부터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말한 걸 거기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KAMD이고 킬체인이고 거기 날아가는 제대로 된 미사일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전쟁 나와보십시오.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얼마나 될지요. 앞으로 계속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미사일 좀 쏴보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제대로 날아가는 게 얼마나 있는지요. 지난번에 20억짜리 하나가 핑 하더만은 바다로 쏘자마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3단계로는 대량 응징 보복으로 북한의 수뇌부를 타격한다는 건데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한 거 보면 도상 오퍼레이션, 즉 이 군 작전 지휘실에서 어떻게 승리할 건가 하는 거를 갖다가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긴 막대기로 2차 대전 때 보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탱크나 뭐 이걸 움직여서 도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기겠다. 상대는 없고 우리끼리 작전을 해서 그림 그려가지고 이기겠다 하는 그런 전쟁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은요, 상대에 따라 달라지죠. 아무리 한국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 계획을 잘 세워놔도 미국하고 한국이 전쟁을 한다면 한나절 버티겠습니까? 한국이 소련하고 한다면 한나절 버티겠어요? 중국하고 하면 한나절 버티겠어요? 나 일본하고 해도요, 이길 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한국은 북한한테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군 수뇌부들도 인정을 하는데 갑자기 한국군 전력이 좋아졌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싸우려고 하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대통령부터 전쟁 반대 평화를 이야기하고 군 수뇌부가 전부 그 꼬라지에 직업 군인처럼 돼서 아주 직업인이 됐는데 어떻게 장병들을 보고 전쟁이 나면 싸우자고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6.25 때요. 어떻게 학도병들이 나서서 포항을 지키고 어떻게 자원을 갖다가 입대를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나라 지키겠다고 나서고 또 국군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형편없이 깨져 갖고도 낙동강 방어전선에서 싸우고 또 북한까지 치고 올라가고 했는가. 그 애국심을요. 나라 만들어진 지 5년밖에 안 됐고 나라가 국민들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나라라는 민주주의 개념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북에 맞서서 싸우겠다고 한 부분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이륙된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이 날라오고 전쟁이 발생했다고 공습경보 울리고 긴급 방송이 나왔을 때 한국에서 자 싸우자고 하는 자세가 장병들부터 있겠습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 자기 자식 보고 너 입대해서 싸워서 나라를 위해 장렬하게 산화해라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싸울 정신이 안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입비는 전부 도둑질해 먹는 비용이고 네? 그러고는 그 타우루스 미사일 최근에 도입한 거 빼놓고는 다 고물들 앞에 세워놓고 퍼레이드 했습니다. 그 중에 최신 거는 타우루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는 북한한테 이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북한은 10,000km를 넘어가는 ICBM을 쏘고 IRBM을 쏘고 짧은 거 긴 거 종류만 해도 10가지가 넘는 미사일 SLBM까지 지금 쏘는데 핵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웃기게 합니다. 북한이요. 지금 미국이 공격을 못하는 이유는 서울만 안 당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죠. 문제는 뭔가 하면 휴전선 일대에 전부 지하에다가 장사포, 방사포들을 해놨기 때문에 미국이 폭격을 해도요. 그 중에 절반도 못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포들이 전부 일제히 미국한테 얻어맞고는 미국을 향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한국을 향해서 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특수작전 부대들은 수천 명이 수도권으로 날라 들어오면 땅굴러 놓고 말입니다. 예? 공기 부양정으로 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글라이더 같은 비행기 타고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오면요. 서울 시내에 북한군 한 2, 3천 명만 불려보세요. 감당이 될 거. 그걸 잡으려면 20만 명이 있어도 안 될 겁니다. 그냥 내부에서 전선이 다 무너져 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할 거예요. 위로 싸워야 되고 등 뒤로 싸워야 될 상황이 벌어질 거고 한국의 가스기지 원전부터 석유 저장고가 다 전부 폭발될 겁니다. 김포 인천공항은 시작하자마자 중단이 될 거고요. 도망도 못 가요. 재래식 전력으로 붙어도요. 미국 빠지면 제가 볼 때 한국이 3일 못 견딜 거라고 봅니다. 북한 무기들이 다 낡았고 어쩌고요. 그들의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요. 한국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이런데 ICBM하고 핵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이런 걸 대고 무슨 무력 시위를 근데 실제로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미군하고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뭔 전자권을 조기환수하면 한국군이 더 강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자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이 그러자고 해도 우리는 안 되겠다. 좀 이따 하자고 해야 될 건데. 한국이 요구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최근에 이 브룩스 사령관의 미래사 논의 중단 요구에서 보듯이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구조는 수용 안 합니다. 따라서 미국 측이 전작권을 넘겨주더라도요. 그냥 연락기구나 두고 연락병이나 두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지 한국의 미래사에 미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너가 알아서 하고 이럴 겁니다. 지금 이번에 한번 보세요. B1B의 원산 풍계 앞바다 작전에서 미국은 알아서 하고 한국은 뭘 했습니까? 너무 예민해서 따로 한다고. 가입 안 한다고. 같이 못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당에서 신중론이 있고 어떻다 하는데요. 자, 이번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미의 확장 억제력 문서화 요구하자니까 확장 억제라는 것은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해구산 미사일 방어 MD 제레스 무기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핵 억제력을 보장해 주는 것을 문서로 보장받자. 이것이 한미 방위 공약의 사실은 핵심적인 의제죠. 그렇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과연 지켜질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으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해본 모양입니다. 국군의 날이 휴일이다 보니까 연휴 때 할 수 없어서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을 한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은 어제 하는 줄도 몰랐고요. 장소도 평소 하던 데가 아니고 평택의 이함대 사령부에서 했고 아마 이 장병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요. 어제 무슨 슬램 ER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페이트리엇2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 지대공 미사일, 현무3 순항 미사일 등을 세워놓고 프레이드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 좀 웃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이 정권은 마치 강한 안보를 지향하고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뭡니까? 자주 국방을 해야 안보가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미동맹 깨자라는 말을 대통령 측근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고 대통령부터 나서서 전쟁 반대, 평화, 대화, 화해를 이야기를 하고 북한의 회담을 제안을 합니다. 자, 무기가 싸움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제가 거듭 이야기한 것이 이 중동 전쟁에서 무기하고 병력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아랍군이 이스라엘에 여러 차례 다 깨어졌고 또 프랑스가 1940년에 독일에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고도 깨져버렸습니다.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도자의 정신력과 그 지도자의 정신력을 받드는 밑에 있는 외교 안보 라인 그리고 그 밑에 장성들의 의식 상태가 결국 장병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무기들을 내세운다고 이것이 북한과의 전쟁에서 과연 쏘라고 할 사람들 같습니까? 쏘지 말고 그냥 화해하고 대화로 다 해결하자고 할 사람 같습니까? 이자들이 핵 잠수함을 들려오고 미국의 무슨 전략작전을 상시 배치하도록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제 국군의 날에 확실하게 한국군에 대해서 염장을 찔러버렸습니다. 뭔가 하면요. 자, 대통령이 군 수뇌부에게 북수뇌부 때릴 무기 앞에 서서 자, 이런 앞에 이야기한 이런 미사일들 앞에 서서 이기는 군대가 돼야 된다 하면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거기에서 정작 했던 말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은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정부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거다.
지금 국민이 전자권을 안 가져서 예?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북한이 그나마 미군이라도 있으니까 함부로 못 치지요. 미국 빠지고 가만히 우리하고 북한만 남아 보십시오. 중국이 뒤에서 한국 겁주고 북한이 여차하면 마음대로 패 제낄 겁니다. 한국의 경제가 유지될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이 북한이 서울을 향해서 장사포 한 발이라도 쏘고 나면 그게 가치가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강남에 사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도곡동 타워 팰리스 앞에, 대치동에 예? 고급 주상복합 앞에, 반포 아파트 자이 앞에 북한의 미사일이 한 방이라도 떨어지거나 장사포가 떨어지면 그 가치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요즘 그런 동네에는 이 전시에 대피 훈련까지도 한다면서요. 그래, 그렇게 대피 훈련 하시는 분이 대피 훈련 하기에 앞서서 집값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들, 펀드 같은 거 많이 가지고 계시죠? 자, 전쟁이 났다 하면 이 펀드나 주식이나 채권이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예금하고 있는 예금이 전쟁이 포가 하나라도 떨어졌다 하면 은행이 문을 열 것 같습니까? 안 열 것 같습니까? 뱅크런 때문에 너도 나도 예금 일출할까봐 은행이 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족과 통화하는 모바일 폰이 북한의 미사일이 몇 방 떨어지면 통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돈은 전부 비트, 즉 디지털 수치로 찍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은행에 맡겨놨다고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서 은행 문 닫아버리면 그 돈을 쓸 수 있다고 봅니까? 설사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났는데 돈이 나라 망하면 그건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지폐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폐 들고 어디 가면 금으로 바꿔줍니까? 차라리 여러분이 입에 넣어가 계시는 금이빨이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자, 전시작전권 그렇게 만만하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작권 한 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거다. 투구하면 군은 도둑놈 집단처럼 방산 비리를 언급하면서 전시작전권 이양하면 군이 체질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보세요. 맨날 수사만 늘어놓는데요. 저는 문 대통령에게 전작권을 한수하면 군이 어떻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북한을 이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기 바랍니다. 무슨 3단계 계획요, 뭐 KAMD부터 시작 킬체인의 참수작전요? 대량 응징 보복요? 웃기는 소리 마라 하십시오. 대량 응징 보복을 하기 위해서 태워보낼 수송기, 참수부대 만들면 뭐합니까?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치누크 헬기 뭡니까? CH 무슨 뭐 50D인가? 그거 미국 거 14대인가 예? 중고 샀다가 그걸 갖고 방산 비리니 원래요 진짜 허풍이 더 시끄러운 법입니다.